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0년간 시장을 지킨 할머니의 정체. 경찰도 눈물 흘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 일상 속 풍경처럼 자리 잡은 그 사람들. 우린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전통시장입니다. 이름하여 청솔시장. 이곳엔 40년 넘게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고등어 할매라고 불렀죠. 항상 생선 코너맨 끝자리, 낡은 파라솔 아래 작은 좌판을 펼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머니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면서 시장 사람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심지어 이 사연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들조차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막 시장의 풍경. 새벽 5시. 청솔시장은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아줌마들의 흥정 소리,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소리, 그리고 이거 오늘 들어온 거예요 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우죠. 그 가운데 생선 코너맨 끝, 다른 가게들보다 한참 작은 좌판이 하나 있습니다. 파란색 비닐 천막과 낡은 스티로폼 박스 몇 개가 전부인 곳. 바로 이곳이 박순덕 할머니 78살의 작업 공간입니다. 시장 상인의 증언입니다. 박 할매요? 아이고, 우리 시장에서 제일 오래 계신 분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벌써 40년은 넘었을 거예요.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비 오나 눈 오나, 명절에도, 심지어 태풍 올 때도 나오셨으니까요. 또 다른 상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고등어만 파세요. 다른 생선은 안 파시거든요. 고등어. 딱 그것만. 누가 다른 거 달라고 해도 난 고등어밖에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처음엔 다들 이상하다 했죠. 그렇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직 고등어만 팔았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다른 상인들이 수백 마리씩 팔 때 할머니의 장사는 너무도 소박했죠. 더 이상한 건 가격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등어가 제일 싸요. 우리가 10,000원에 팔면 할머니는 7,000원에 파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렇게 싸게 팔면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남는 게 있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씩은 남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일정이었죠. 이막 사라지는 할머니. 할머니가 딱 아침 장만 보세요. 4시 반쯤 오셔서 10시면 딱 정리하고 가세요. 매일매일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건강이 안 좋으신가 했죠. 연세도 있으시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봤는데 할머니가 버스 타시더라고요. 시내 방면으로 가는 버스. 그것도 등산복 같은 거 입으시고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했더니 아이고, 나 볼 일 좀 있어서 하시고는 얼른 가시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급해 보이셨어요. 시장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매일 어디로 가시는 걸까? 그리고 왜 항상 그렇게 바쁘게 서두르시는 걸까? 누군가는 말했죠. 혹시 손주 돌보러 가시는 거 아닐까? 또 누군가는 병원 다니시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시장 청년회 회원인 김민수 씨의 증언입니다. 제가 그날 우연히 할머니를 따라가게 됐어요. 스토킹 같은 거 아니고요. 그날이 제 어머니 제삿날이었거든요. 생선 좀 사러 갔다가 할머니가 버스 타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제가 가야 할 방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같은 버스를 탔죠. 할머니가 대체 어디 가시나 싶어서요.
김민수 씨는 할머니를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 할머니가 내린 곳은 시내 한복판이 아니었습니다. 산이었어요. 북한산 입구. 저도 깜짝 놀랐죠. 할머니가 등산을.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머니가 등산로로 안 가시는 거예요. 산 밑에 있는 허름한 건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산막 충격적인 진실. 할머니가 들어간 건물. 그곳은 희망 쉼터라는 이름의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민간 봉사 시설이었죠. 김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할머니가 앞치마 두르고 커다란 솥 앞에서 국을 끓이고 계신 거예요. 다른 봉사자들도 몇 분 계셨는데 할머니가 제일 열심히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서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국을 퍼서 할아버지들한테 나눠주시는데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김민수 씨는 급식소 관계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얼마나 오래 봉사하셨어요? 그때 들은 대답은 그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박순덕 선생님이요? 저희 쉼터가 생긴 게 25년 전인데 그때부터 계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쉼터가 생기기 전부터 이 동네에서 혼자 봉사하고 계셨대요.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도시락 돌리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쉼터가 생기니까 매일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연휴든 명절이든 무조건 오세요. 25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박순덕 할머니는 수십 년간 새벽에 시장에서 일하고 그 돈으로 재료를 사서 급식소에서 봉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급식이 끝날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봉사 끝나고도 안 가시는 거예요. 뒷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큰 가방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가방 안에 옷이 가득했어요. 깨끗하게 빨래된 옷들. 할머니가 그걸 한 분 한 분한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입어봐. 너한테 딱 맞을 거야 하면서요. 선생님이 직접 빨래하신 옷들이에요. 길에서 주워 오신 헌 옷들을 집에 가져가셔서 세탁하고 수선하고 그걸 다시 가져오셔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선생님, 연세도 있으신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죄 짓는 거 아니겠어? 이러시더라고요. 사막 할머니의 과거. 김민수 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할머니, 저 청솔시장에서 왔어요. 오늘 우연히 할머니를 따라오게 됐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이고, 들켰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잠깐만 앉아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옆에 앉았죠. 그때 할머니가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25살 때였어. 고향은 강원도 산골이었는데 서울로 올라왔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편도 없이 혼자였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거리에서 떨던 날도 많았어. 추운 겨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지. 박순덕 할머니는 1970년대 초 무작정 상경한 수많은 젊은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냉정했죠. 일자리도 잠잘 곳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내가 시장 뒤 골목에서 떨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날 보신 거야. 그분이 나한테 다가오셔서 아이고, 얘가 왜 이래 하시면서 당신 집으로 데려가셨어. 따뜻한 국 한 그릇 주시고 이불도 덮어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셨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그분이 나한테 시장 일도 소개해 주셨어.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덕분에 나는 살았지. 그런데 그 은인 할머니가 3년 뒤에 돌아가셨어. 병원도 못 가보시고. 가시기 전에 내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순덕아, 너도 나중에 누군가 도와줘라. 그게 사람 사는 이유다. 그날 이후 박순덕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평생 갚아나가겠다고 말이죠. 오막 소문이 퍼지다 김민수 씨는 시장으로 돌아와 동료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직접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진짜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고등어 할매라고만 알았던 분이 25년 넘게 매일 봉사를 하고 계셨다니. 그것도 본인이 번 돈으로 재료 사서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 정말 작은 월세방이래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반지하. 본인은 그렇게 사시면서 남들 도와주신 거예요. 시장 상인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죠. 우리가 모금을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한테 제대로 된 집이라도 마련해 드리자고요. 시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어요. 10만 원, 20만 원씩,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내시기도 했고요. 일주일 만에 모인 돈은 3,500만 원. 시장 상인 120명이 마음을 모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순덕 할머니를 시장 사무실로 조용히 모셨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봉투를 드렸죠. 할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걸 주는 거냐고.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모든 상인들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근데 말이다. 이 돈으로 집은 못 얻을 것 같아. 대신 급식소에 냉장고 하나 사주고 싶어. 큰 거. 그럼 음식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잖아. 그 순간 우리 모두 울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끝까지 남을 생각하시는 거 보고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육막 뜻밖의 전개. 이 이야기는 곧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한 상인이 SNS에 올린 글이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공유됐죠. 40년간 시장에서 번 돈으로 25년간 봉사한 할머니.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다. 훈장 받아야 함. 나도 모르게 눈물 났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 근처 사는데 내일 당장 시장 가서 고등어 사야겠다. 그리고 이 소식은 지역 방송국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나왔고 곧 뉴스로 보도됐죠. 그런데 이 방송을 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가 최진우 씨의 증언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할머니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그분이신가 싶어서요. 최진우 씨. 그는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지만 30년 전만 해도 거리를 떠돌던 노숙인이었습니다. 제가 22살 때 사업 실패하고 집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정말 죽고 싶었죠. 그때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도시락을 주신 거예요. 아들아, 이거 먹어라, 힘내라 하시면서요. 그분이 매일 오셔서 밥을 주셨어요. 한 달 동안요.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도시락 용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자 다짐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TV에 나온 박순덕 할머니였던 거예요. 칠막 감동의 재회. 최진우 씨는 다음 날 바로 청솔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죠. 할머니 앞에 섰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겨우 말했는데 할머니가 저를 한참 보시더니 너 그때 그 애 아니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 알아보겠어. 그때 그 청년. 내가 밥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울던 애. 근데 이렇게 잘 커서 참 기특하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요. 최진우 씨는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매달 500만 원씩 희망 쉼터에 후원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제안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힘든 일 하시고 쉬세요. 제가 생활비 다 드릴게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남 도와주는 게 더 좋고.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최진우 씨가 할머니께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해 드리고 할머니는 계속 시장 일을 하되 몸이 힘들 땐 언제든 쉴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최진우 씨는 다른 사업가들에게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팔막 기적 같은 변화. 한 달 후 희망 쉼터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낡았던 건물은 리모델링 되었고 최신 주방 설비가 들어섰죠. 냉장고도 조리기구도 식탁도 모두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후원금이 쏟아졌거든요.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의 손길을 보낸 겁니다. 한 달에 후원금이 3억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믿기지 않죠? 그동안 우리가 하루에 100명 정도 식사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300명도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박순덕 선생님처럼 봉사하고 싶다는 분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 새로운 봉사자가 오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고요. 박순덕 할머니는 지역 영웅이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표창장을 수여했고 대통령 자원봉사상 후보에도 올랐죠.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상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구막 더 큰 기적 2200에 2400.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청솔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겼죠. 시장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박순덕 할머니 계신 시장이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오세요. 관광객도 오고 방송 취재도 여러 번 왔고요. 그리고 우리도 변했어요. 할머니를 보면서 배운 게 많거든요.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매달 한 번씩 무료 나눔 행사를 해요. 각자 물건 조금씩 내놓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박순덕 할머니의 선행은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수백 명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리고 1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망 쉼터 옆에 3층짜리 건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이름은 순덕 희망센터.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노숙인 쉼터, 3층은 일자리 교육장으로 꾸며졌죠. 건축비 30억 원은 전국에서 모인 후원금으로 충당됐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수만 명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었죠. 저는 이 건물의 이사장을 맡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하신 일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어가는 거죠. 할머니가 혼자서 25년간 하신 일을 이제 우리 100명이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신막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개관식 날, 박순덕 할머니는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그냥 옛날에 나한테 잘해주신 은인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분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 하늘에 계신 은인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요. 나는 이제 여든이 다 되어가는 할망구예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지금도 박순덕 할머니는 청솔시장에 나옵니다. 새벽 4시 반, 변함없이요. 고등어를 팔고 오전 10시가 되면 순덕 희망센터로 향하죠. 이제는 주방일은 다른 봉사자들이 하고 할머니는 따뜻한 말 한마디씩을 건네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어? 요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힘내. 다 잘 될 거야.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웃음을 되찾습니다. 40년. 박순덕 할머니가 시장을 지킨 시간입니다. 25년. 할머니가 봉사를 이어온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 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박순덕 할머니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숫자로 셀 수 없는 것들이요. 할머니가 살린 목숨, 할머니가 주신 희망, 할머니가 바꾼 삶들, 그건 숫자로 잴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세상이 할머니 덕분에 조금 더 따뜻해졌다는 거죠. 오늘도 박순덕 할머니는 걷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힘차게, 가방은 더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벼이.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할머니 덕분에 배를 채우고 오늘도 누군가는 할머니 덕분에 마음을 채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영웅이 있습니다. 티셔츠에 망토를 두른 영웅도 있지만 낡은 앞치마를 두른 영웅도 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말씀하셨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린 압니다. 진짜 특별한 사람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것, 길거리에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는 것,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40년간 시장을 지킨 할머니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 남기고 갑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꽃이 되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현재 79세. 오늘도 청솔시장에서 고등어를 팔고 계십니다. 순덕 희망센터는 매일 300명 이상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에겐 큰 희망입니다.